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외교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해칠 수 있다라면서 비판 어린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가장 여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 오늘은 리오프닝 종목들 반응이 어떻게 될지 추가적으로 뉴스플로우 따라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40여일 정도 지연돼서 결정이 됐는데요. 이제는 다음 달 1일에 있을 3분기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상이 이뤄지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된 의견을 전달합니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동결할 권한도 갖고 있는데요. 이후에 한국전력이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40여일 정도 지연된 시점에서 킬로와트당 8원 정도 올렸지만 물가 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요. 이제는 또 여름으로 넘어온 시점이죠. 냉방비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인상을 실질적으로 단행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한국전력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여러 여론들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투자하실 때 한국전력 주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우유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원유 가격 인상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9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 기본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생산비만 반영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던 기존의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원유는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하게 되는데 제도 개편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다만 생산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비가 인상되면서 농가의 우유 생산비도 13.7% 상승한 상황입니다.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이나 빵같이 여러 제품들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밀크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원유 가격 협상과 관련해서 우유 가격이 상승한다면 1차원적으로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칠지 함께 리스트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메일유업이나 남양유업 그리고 빙그레 같은 종목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체크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은 전분기보다 36.1% 감소한 34억 4,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15.8%에서 올해 1분기 12.4%까지 3.4%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두고 트렌드포스는 8인치와 12인치 웨이퍼 가동률이 모두 줄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3나노 신제품 도입으로 2분기에는 매출 감소율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TSMC 역시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점유율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시장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 체크가 되고요.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로 나왔다가 지금은 거의 확정적인 보도 같은데요. SKC가 폴리우레탄 원료 사업 자회사인 SKPU코어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SKC는 SKPU코어를 매각하기로 하고 복수의 매수 후보 협상자와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5년 합작회사로 설립됐던 회사고요. 2021년 합작법인 계약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투입 자산을 회수한 이후에 SKC의 100% 자회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재생 폴리올이나 바이오 폴리올 같이 친환경 폴리우레탄 원료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SKC는 작년에도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의 필름과 가공 사업을 1조 6천억 원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학 관련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매각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KC 오늘 정규장에서 흐름 보도에 대한 영향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 금융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화재 이후에 실시한 카카오 금융계열사 검사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와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데요. 지난 10월 15일 기억나시죠? SKCN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나면서 카카오페이는 온오프라인 결제나 해외 결제, 계좌 송금, 페이카드 같이 총 17개의 서비스에서 장애를 빚었습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 데이터 센터 가산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약 44시간이 지나서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서버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답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울러 금감원은 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과 대비를 위한 MOU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 한 종목 체크해드리고요. 정규장 흐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